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이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측근들의 국정개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실제 비선 라인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라인 만만회를 처음 폭로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이른 아침 감사드립니다. 천만에요. 자, 우선 정윤회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 이것이 연일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십니다. 우선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정은 잘 하셨더라고요.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 이상 국기문란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네. 대통령이 취임해서 집권 2년도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문건 자료가 박스채 유출된 것은 네.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있을 수 없던 네.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이 국기문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네. 집권 말 같으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네. 집권 2년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참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우선 집권 말도 아니고 집권 2년 차에 불과한 박근혜 정부 초반에 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권력 투쟁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아, 예. 사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집권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고 나선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집권 1년 만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네. 소위 친박 후보들은 내리 꼽지 않으면은 다 비박 후보들에게 경선에서 졌습니다. 네. 또 집권 1년 2개월 만에 국회의장 경선에서도 네. 비박 의원이 당선되는가 하면은 네. 당대표 경선에서도 비박 김무성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네. 심지어 네.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에서도 네. 김무성 후보가 이기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이미 내부에서 시작됐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이 문건 유출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거듭 말씀하셨지만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한 레임덕의 표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은 네. 아직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3년도 네. 참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네. 이번 문건 유출은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대 정권 가운데 이렇게 빨리 레임덕이 왔던 정부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죠. 네. 제가 김대중 정부 5년을 경험하더라도 네. 그 2년 6개월이 될 때까지는 당에서도 누구도 네. 내가 대통령 나오겠다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네. 문건 유출도 없고 제 경험상 2년 6개월이 딱 넘으면은 하루만 되더라도 사실 네. 제가 청와대 나가보면은 그 레임덕 현상이 마치 저수지 뚝 무너지듯 보이더라고요. 아, 예. 그 자체가 전부 다 공직사회나 정부 내 네.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는 내부 인사들입니다. 네.
우리 말에 내 집 간장 먹어본 사람이 쓰다 달달을 알지 네. 안 먹어본 사람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집권당 내부에서 이러한 혼선이 오고 청와대에서 이런 문건 유출 등 혼선이 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내임덕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로 줄곧 굉장히 불안한 국정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시그널이 집권 6개월 만에 또 집권 1년 만에 1년 2개월 만에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 문건 유출 파문을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NLL 대화록 파문도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이런 1급 문건을 아무렇게나 유출하고 정치에 활용할 수 있겠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요. 자, 이것과 좀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큰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엊그제부터 이 비교를 하면서 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NLL 국가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건 진짜 비밀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일회담 비망록 네. 소위 김오희라 메모는 30년간 비밀 분류를 해서 공개를 하지 않다가 네. 30년이 경과됐지만은 김종필 전 총리 등 네. 이런 분들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30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렇죠. 60년입니다. 예. 이러한 외교 문건인데 더더욱 이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통일적 행위로 참으로 공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한다. 더더욱 이상한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 선거대책 본부장이 선거운동 과정에 이 내용을 낭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찌라시를 보고 읽었다. 그랬죠. 라고 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런다고 하면은 이번 이 국가 기강문란 사건이라고 하는 이 문건 유출은 이 정상회담 대화록에 비해서는 아무런 문건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찌라시 수준이다 네. 라고 얘기해놓고 검찰의 수사 의뢰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기본법 네.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그럼 찌라시 수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마저도 공개를 못하는 그런 정부라고 하면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그것을 저는 지적할 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대화록에 대해서도 당시 굉장히 이것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윤회 씨라는 사인 민간인이 국정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유출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제가 처음부터 지적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내용입니다. 네. 내용을 파악하면은 정윤회, 네. 또 문고리 권력 3인방이나 네. 김기춘 비서실장 네. 또는 조응천, 네. 박경장 네. 이런 분들의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말을 전도시켜서 말단지엽적인 어떻게 유출했는가, 네. 누가 유출자인가 네. 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은 검찰 수사에 이미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네. 그리고 더욱이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권력 최고 핵심부인 청와대, 네. 비서실장, 네. 그리고 사타가 공인하는 모든 국민이 하는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해서 네.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원만한 수사와 네.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이 네. 사퇴를 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 다행히 네. 어제부터 또 오늘 아침 일부 언론 보도에 의거하면은 여당 내부에서도 네. 문고리 권력 3인방은 사퇴하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아라 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네. 이들의 운명도 결코 길지 않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실제 이 문건의 유출자는 박관천 경정이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제 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박관천 경정이 실제로 조사를 거의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예고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자꾸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제가 네. 맨 처음 이건 박스채 유출됐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생활 등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 네. 10분의 1도 보도되지 않았다. 네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정확한 곳에서 이 문건의 유출은 3, 4월경이다. 네. 그래서 세월호 전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조홍천 비서관의 언론 인터뷰를 보더라도 4월 2일 날 네네.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가 됐다. 그렇습니다. 하면은 그 문건 유출 시기도 제 말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홍천 비서관이나 박관천 경장은 네. 경찰 행정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문건 작성자들일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유출할 리는 없어요. 또 그분들이 그렇게 그 바보스러운 짓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자기들이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다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복사를 했을 것이다 네. 네. 하는데 오히려 저는 네. 이러한 복사한 내용을 가지고 네. 다른 쪽에서 아, 박지만 회장과 이 조홍천 비서관, 네. 박경천 이 경찰 행정관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네. 유출시켰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뭐 네. 수사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지만은 네. 박경천 행정관이 유출했다 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박지만, 조홍천, 박관천 이 세 사람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누군가 제3의 인물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을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이를테면 여기에서 세 사람이 아닌 제3의 인물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추론하는 게 아니고 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박관천 경무관이 서랍에 넣어놓고 다녔는데 네. 다른 분들이 복사를 카피를 해나갔다. 네, 그렇죠. 복사를 해나갔다. 예. 라고 했다고 하면은 문고리 권력 측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제3자 유출이 맞지 않는가 네. 이렇게 보지. 네. 조홍천 비서관도 법조인이고 네. 검사 출신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박관천 경찰 행정관은 경정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역 경정인데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작성하고 핸들링한 문제를 유출해서 자기가 의심받을 리는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흘렸다면 이 제3의 인물은 누구일까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테면 이게 어마어마한 문건인데 이 문건을 유출할 때는 상당한 권력과 파워가 있는 집단 혹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언론에도 이것을 건넨 것이 아니냐. 그냥 뭐 누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겠냐. 분명히 의도를 가진 권력자가 흘렸을 가능성. 이것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의심합니다.
아, 예. 그러나 네. 어떠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네.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박지만 회장이나 조웅천 비서관, 박관천 행정관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네. 또 다른 권력 투쟁의 산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문건을 박스채 유출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박지만, 조응천, 박관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한 측면에서는 정윤회 씨를 비롯한 이른바 십상시 문고리 권력 3인방 플러스 10인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는 건데요. 권력 투쟁을 큰 축에서 본다면 어느 쪽일까요? 글쎄요. 그건 뭐 자꾸 제가 말 잘못해가지고 우리 장윤선 오마이뉴스 선임 기자는 저를 또 고소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 몰라요. 네. 저는 모르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증거가 없으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 그래서 박 대표님 말씀에 늘 신뢰가 갑니다. 저희 기자들은. 자, 그런데 문건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박스채 문건이 유출이 됐는데 이 문건 내용에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문건의 내용, 유출보다는 내용, 유출 경로보다는 내용에 훨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사생활 등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분의 1도 채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선 이 문건을 직접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네. 상당한 네. 문건에 관계된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 네.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저에게 한부를 좀 달라. 네.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네. 이러한 것을 핸들링 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과거의 총리실 네. 민간 사찰 문건도 네. 제가 입수해가지고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이석현 네, 맞습니다. 현 부의장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사실을 밝혔다. 네.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네. 했더니 그건 좀 상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분의 1도 보도 안 되고 네. 사생활 등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 박스채 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건과 관계된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은 세계일보 기자입니까? 아, 그렇지.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네.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취재원 보호. 우리 장윤선 선임 기자도 어떤 소스를 받아가지고 보도하면 취재원을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안 밝힙니다. 네. 예. 취재원은 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밝힙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지난 6월 문창극 총리 후보 파문. 도대체 누가 문창극이라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께 추천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지만 여전히 이거는 미스테리인 상황입니다. 당시 만만회를 처음 폭로한 바 있으신데요. 만만회와 이 정윤회 문건 파문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당시에 네. 박 대통령의 인사난맥이 비대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비선 라인에서 인사를 한다라고 했고 네. 특히 박관용 전 국회의장 네. 현 아마 새누리당 상임고문 되겠죠. 네네네.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라인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네. 이때 어떤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만만해서도 한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만만해도 비선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지 만만해 구성원이 누구다. 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네. 기자들이 많이 전화 오고 네. 많은 분들이 기사화하면서
그 세 분의 이름을 적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동아일보에서 저한테 네. 이 세 분이 맞느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 있지만 나는 잘 모른다. 라고 했더니 기사화를 하면서 마치 제가 세 분을 거론한 것처럼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를 고소를 했고 검찰에서는 서면 조사 한번 하고 바로 네. 기소를 해버렸는데요. 네. 이건 물론 뭐 재판을 받으면서 저도 밝혀내야 될 일이지만은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당시 네. 만만해라는 것이 이렇게 비선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정도의 말을 했을 뿐이지 네. 구체적 사항은 적시한 바가 없는데 네. 문제는 네. 이번 문건 네. 유출돼서 보도되는 바에 의거하면은 네. 이러한 실체가 있었다 하는 것이 입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들 그렇게 해서 역시 박지원 의원의 정보 라인은 살아있다. 기자들이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네. 야당은 이번 사건을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그렇다면 이 정윤회 씨가 권력의 그림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런 또 의혹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정윤회 씨라는 분이 어떤 특별한 이력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이력이 없고 또 이분이 비서실장 이외에 다른 정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권력의 그림자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국민들이 다들 의혹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배경에 어떤 게 있다고 좀 글쎄요. 생각하십니까?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딱 이렇다 할 드러난 것은 없고 네. 과거에 비행기 타면은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요원이 탔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네네. 보안 요원을 했다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윤회 씨가 굉장히 그 미남이고 체격도 좋고 참 그 멋쟁이랍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그런 정도의 얘기를 들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어떻게 됐든 그 최태민 목사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최태민 목사의 사이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치를 할 때 거기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지 않을까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생활 등 어마어마한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이상한 방향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정윤회 씨의 사생활인지 누구의 사생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유출된 문건에 저에게 말해주신 책임 있는 분이 사생활 등 어마어마한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정윤회 씨인지 누군지 이러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문건에 분명히 사생활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생활이 정윤회 씨의 사생활인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다른 인물의 사생활인지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진위 여부가 굉장히 논란 중인데 이거 루머다. 사실 무근이다. 유출만 조사해라. 아니 만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유출에 대해서 엄단하라 이런 검찰 조사를 주문해서 가이드라인 논란까지 이제 일고 있는데요. 반대로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 문건의 신뢰도는 6할이다, 60%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하십니까? 조홍천 비서관의 말씀에 무게를 둡니다. 아까 질문에 제가 답변을 간과했습니다만은 이건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 그리고 한 축으로
또 다른 축으로 박지만 회장과 조웅천, 박경천, 네. 박관천 경찰 행정관 이 세 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네네. 알력들이 생겼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네. 조웅천 비서관이 네. 6할 정도는 맞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한 네.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청와대에서 네. 그 문건이 유출됐을 때 청와대 대변인은 찌라시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네네. 했거든요. 그럼 저도 네.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지만은 청와대에서도 그 허무맹랑한 찌라시를 보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네네. 어디까지나 찌라시이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단속의 대상. 찌라시는 항상 예. 청와대에서 단속하라고 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요구를 하고 검경에서도 그러한 것은 수사에 사용하지 않는 게 지금까지 관례고 네네. 상식입니다. 뭐 때로는 네네. 제가 검찰 수사받을 때는 찌라시 가지고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예. 찌라시 가지고 물어보는 수준이냐 제가 그렇게 항의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이건 예. 단속의 대상이지 청와대에서 활용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이 네. 그러한 네. 풍문들을 행정관들이 조사해서 자료화했다고 하면은 그건 국가 기록물입니다. 청와대 기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찌라시라는 말은 틀려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검찰의 수사 기록을 수사를 의뢰할 때 찌라시를 단속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국가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어요. 스스로가 국가기록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면은 조웅천 비서관이 얘기한 대로 6할 정도는 맞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 경험 측상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또 그 담당 변호인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생산되는 것은 공공기록물이면서 청와대 기록물이면서 되게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 경험상 대통령과 함께 말씀한 것 또는 회의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은 저는 대통령께 보고됐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고가 됐다고 하면은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변호인의 말씀을 저도 그 보도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아, 이게 대통령까지 보고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아, 네. 현재까지는 대통령께 보고됐다는 사실은 나오지 않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는 보고됐다 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어제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거의 24시간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이 문제는 대통령 동생이 박지만 회장이 관련이 돼 있고 비서실장 본인의 문제가 관련돼 있고 또 특히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문고리 권력 3인방 십상시가 관련됐다고 하면은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서면은 아니더라도 문건 보고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구두 보고는 했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이었으면은 반드시 보고했을 겁니다. 보고했어야 옳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서실장의 역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지만 이주 회장이 지난 5월에 이미 다량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문건을 100여 건이나 입수를 했고 또 자신이 청와대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김기춘 비서실장 또 당시 국정원장이던 남재준 원장한테 알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남 원장은
알았다. 청와대에서 이게 지시가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작 김 실장은 이것을 덮었습니다. 도대체 김기춘 비서실장은 왜 이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직 비서실장의 시각을 담아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도 오늘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박지만 회장께서 그 문건 일부를 가지고 있고 청와대에 네. 항의했다는 소리는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서 확인을 네. 하면은 더 좋은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일 저랑 다시 연락하기로 했는데요. 박지만 회장하고 아니요, 내일 연락하시기로 박지만 회장이 하셨다고요? 아니라 박지만 네. 회장이 그 문건을 가지고 있다. 자기를 네. 조사한 문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네. 청와대하고 항의를 했다 하는 얘기를 해주신 네.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며칠 전에. 이 보도와 관계없이 따로. 그런데 네. 오늘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 네. 어제 제가 전화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모레 만나자,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어제니까 모레죠. 오늘 날짜로 하면 내일 네네.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네. 오늘 보도가 됐네요. 그런데 그분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말씀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 네. 생각으로 그분의 말과 네. 이 언론 보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네. 있었지 않을까. 저는 거기까지는 추측하는데 그분으로부터 네.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아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내일 이분을 만나시면 또 새로운 뉴스가 저는 나오겠네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봐야죠. 네. 저도 이렇게 저희가 노력합니다. 내일 다시 연결해야 되겠다. 아니, 저희가 기자들이 뵐 때 늘 정말 대단하시다. 부지런하시고 새벽부터 밤늦까지 정보원 만나실 때는 이 정보 관계로 만나실 때는 보좌진 없이 혼자 가신다면서요. 저는 뭐 혼자 다닙니다. 예. 자,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왜 이걸 그냥 덮었을까요? 글쎄,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은 김 비서실장은 찌라시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묵살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언론 네. 보도 보면은 심지어 김기춘 네. 비서실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을 제압한 후 4월경이면은 물러나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네. 찌라시를 통해서 중병서를 흘려내고 그랬잖아요. 이건 자기한테도 네네네.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100번 생각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박지만 네. 회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비서실장이 이렇게 가볍게 네. 묵살할 수 있을까? 혹시 3인당 네. 이 십상시를 네. 의식해서 묵살했지 않는가? 그러면서 묵살을 했다고 하면은 왜 박관천 네. 경찰 행정관은 좌천시켜버렸고 조홍천 네. 비서관은 잘라버렸을까? 나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네.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묵살하는 이게 예. 찌라시다 하고 묵살을 했으면은 네. 조홍천 비서관이나 이 박관천 네. 행정관의 인사조치를 안 했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찌라신데 왜 인사조치입니까? 예.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한민국 네. 전체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네. 이 사실을 그렇게 묵살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제일 좋은 네. 방법은 그 내용의 사실을 확인해서 책임을 물었어야죠. 네. 그랬으면 이런 게 터지지 않는 거예요. 또 네. 책임을 묻기 싫다. 당신이 말씀한 대로 찌라시 수준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
조응천, 박관천 이 두 분들을 네. 그대로 두든지 또 만약에 네. 내보내려면은 공무원은 승진을 네.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조응천 비서관은 영전시키고 박관천 경찰 음. 행정관은 승진시켜서 내보냈으면은 오히려 이런 게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은 한 분은 잘라버리고 한 분은 좌천하니까 이 문건은 숙명적으로 터지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김기춘 비서실장의 예. 정무적 네. 판단이 조금 미숙했다. 과연 이런 정무적 판단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네.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비서실장인가 그 능력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팍팍 되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이번 파문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벌어진 국기문란 행위인데요. 자, 그러면 정윤회 씨의 문제가 이렇게 터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남은 3년의 임기를 3년의 임기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국정 수행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 하셔야죠.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네. 실패해서 IMF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네. 고초를 겪었습니까? 또 우리 국민들은 네. 어떠한 경우에도 헌정 중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을 네.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야당도 네. 쓴소리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네. 성공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네. 문제를 제기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도 살 수 네.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공을 하고 3년 임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고 책임을 물으면 네. 끝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호도하고 지금처럼 검찰에 네. 가이드라인을 줘서 수사를 네. 방해하고 더욱이 중요한 네. 것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어떻게 자유스럽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 최고 핵심부의 네.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고리 네. 3인방을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으며 네. 설사 철저히 수사해서 네.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더라도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네. 자녀 임기 3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네. 3인방은 현재의 직에서 사퇴를 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해라. 그리고 네. 검찰은 그 말단 지엽적인 뭐 작성자나 유출 경위를 조사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네. 철저히 수사해서 숨김없이 국민한테 밝히고 죄가 네.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대로 책임을 물으면은 끝난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대로 이게 다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원래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려 37분, 40분가량 전화 제가 통화를 하고 잘해서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너무 말씀이 속 시원해가지고 전화를 끊을 수가 감사합니다. 없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저희도 자꾸 네, 야당에서 정부 여당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도 네. 어렵고 남북관계나 네. 외교관계나 참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고 또 불행히도 생겼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검찰이나 또는 우리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서 발본색원됨으로써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가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저희도 협력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연결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새로운 뉴스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